어머니 징어. 이따 수업할 때 그렇게 아웃기만 해봐. 죽여버릴 거야. 자, 우선은 제 기억으로는 지난 시간에 소은이가 안 왔지. 그래서 혹시 영상은 보셨어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요. 아마 이제 숙제를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숙제에 대한 부분 일단 질문 한번 받아보면서 이제 이 부분을 잘 정리하는 걸로, 1단원 정리하는 걸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혹시 숙제에 대해서 질문부터 받아볼게요. 몇 번일까요? 페이지 앞쪽부터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왜? 처음 봤어요. 없어요? 네. 너무 많아서 괜찮아요? 차근차근 한번 얘기해도 돼요. 정말 개념이 모르겠어요. 아예 그냥 모르겠습니까? 혹시 지금은 제일 어렵게 느끼시는 부분이 어디 부분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음. 진지하게 잘 모르겠어요. 응? 진지하게 다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오늘 그냥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먼저 제곱근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추가를 해봐야겠네요. 자,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했을 때 a라는 숫자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은 그거를 루트 a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제곱근의 정의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루트 a 혹은 루트 x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루트 x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루트 x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는 얘를 몇 번 곱해야 된다? 두 번 곱한다. 그치? 그래서 얘를 이렇게 두 번을 곱하게 되었을 때 그때 x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수를 루트 x라고 표현해 보자. 그리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제곱근이라고 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제곱근의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이제 첫 줄 시작했어요. 여기서부터 막혀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럼 여기서부터 막힌다면 제가 이제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약간 이제 이걸 조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숫자로 얘기해 볼게요. 어떤 똑같은 숫자를 곱해서 두 번 곱해서 2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2가 나온 숫자를 그 곱하는 숫자를 뭐라고 표현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2가 나왔어. 그러면 그 곱한 숫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다고? 루트 2라고 표현하겠다는 거야. 이해되죠? 그쵸? 그런데 이렇게 루트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했는데 4가 나왔어. 그럼 그건 뭐야? 이 앞에 제곱근의 정의에 따르면 루트 4라고 써야 되긴 하겠는데 한번 머릿속에 어떻게 생각해? 똑같은 숫자를 두 번 곱해서 4가 되는 거 뭐가 있어? 그렇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제곱근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야. 즉, 루트 4라는 숫자는 4가 2를 두 번 곱한 거기 때문에 얘는 2가 된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루트가 사라진다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 제곱근을 벗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제곱근을 벗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느냐? 바로 이 숫자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돼야 돼요. 그치? 그거를 제곱수 혹은 완전 제곱수라고 불러요. 그러면 2의 제곱이 4라는 걸 이용해서 여기에 만약에 루트 4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4 대신에 루트 2의 제곱을 넣게 되는 거예요. 이때 제곱근과 이 제곱이라는 것이 만나게 되면 마치 사라지는 것 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곱근하고 제곱이 만나게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계산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제곱근의 정의로부터 쭉 출발되는 예문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수가 짝수이기만 하면은 벗겨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곱근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 3의 제곱도 여기에다가 제곱근을 씌우면 이 제곱근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사라지겠지.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케이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 갈 수 있겠는데 여기 사이사이에 숫자들이 되게 많죠 원래. 그쵸? 그러면 그 사이사이에 있는 숫자들은 제곱근이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겠지. 그럼 안 사라진 숫자들 예를 들어 3 같은 경우 여기에다가 제곱근을 씌우게 되는 순간 얘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숫자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그냥 이대로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제곱근에 대한 정의이자 표현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으로 이제 뻗어나가게 되는데 결국에는 우리는 첫 번째 제곱근을 사라지게 하는 수. 그리고 두 번째 이 제곱근이 있는 상태에서의 사치 변수. 이렇게 두 가지가 보통 이제 핵심이 되게 됩니다. 자, 제곱근을 사라지게 하는 수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곱근 사라지게 하는 수는 어떤 수라고? 완전 제곱수. 그치? 몇의 제곱, 몇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되기만 하면 제곱근, 이 기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제곱근을 사라지게 하는 숫자를 찾으려면 지수가 짝수인 걸 찾아야 되는 거고 보통 지수가 짝수인지 아닌지를 찾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뭘 해보는 걸까요? 그 수의 소인수 분해를 해보는 거지. 그치? 이해됩니까? 수업 시작한 지 1분 만에 무섭기가 사라졌어요.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좋아요. 자, 그냥 지금 이 흐름에서 조금이라도 막히는 것 있으면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제가 중간중간에 설명을 바로바로 채워넣을 수 있어요. 알겠죠? 왜 소인수분해가 필요한지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왜냐면 지수의 제곱 이거 짝수인 걸 찾아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를 찾는다는 얘기는 완전 제곱수를 찾는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수를 찾는다는 얘기는 지수가 짝수인 걸 찾는다는 얘기 때문에 소인수 분해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우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36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요거 혹시 소인수 분해 됩니까? 소인수 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두 분이 하는 결과를 비교해 볼 거예요. 됐죠? 소인수 분해 머릿속에서. 당신의 친구는 생각보다 위대할지도 모릅니다. 됐나요? 그럼 된 거 같죠? 자신이 없나요? 좋아요. 그러면 소인수 분해에서 먼저 소은이한테 볼게요. 소인수 분해할 때 저 36이라는 숫자는 소인수 분해할 때 소수, 그러니까 밑은 숫자 5하고 5로 구성되나요? 3이랑 2, 그치?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수들은 다 뭐예요? 지수는 짝수가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될 거란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루트를 씌울 때 얘네들이 이 루트, 그러니까 제곱근이 그대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없어질까? 없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존재했을 때 제곱근을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 소인수가 다 짝수일 때에만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2의 형태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으로 해서 6이 됩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수달되잖아요. 나중에 소인수 분해를 안 해도 돼요. 그냥 36이 6의 제곱이라는 거 알겠죠? 그치? 만약에 모르겠다고 한다면은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었잖아. 지수가 똑같은 것들끼리는 묶을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얘는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묶어서 6의 제곱으로 한다라는 걸 아마 소인수분해 처음 배웠을 때 이런 연습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아니요? 해보셔야 합니다. 해보시면은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하지 않고 얘 6의 제곱이구나라는 게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루트 씌웠을 때 사라지면서 2 곱하기 3은 6이다. 그렇기 때문에 루트 36은 소인수분해했을 때는 요 과정을 하지만 소인수분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요 과정을 통해서 바로 6이다라는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게 약간의 스킬업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요 파란색으로 쓴 것과 하얀색으로 쓴 거는 방법적인 차이인 거고요. 그냥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얘네들이 서로 똑같은 원리이다. 다시 말해 제곱근을 벗길 때에는 지수가 어떤 수이냐만 집중하라. 지수가 짝수인 것만 집중하라. 지수가 훨씬 안 돼요. 지수가 홀수는 아주 좋은 내용이에요. 일단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면 지수가 홀수일 때는 루트 제곱근이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다만 지수가 홀수일 때에는 요 작업은 할 수 있죠. 바로 제곱인수를 제곱근 밖으로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치? 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지수가 홀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저거는 그냥 그대로 나와요. 라고 하는데 그럼 일단 이 루트 31에서 그대로 이해해볼게요. 만약에 루트 70이라고 봅시다. 자, 70이라고 하는 숫자는 36에서 2배한 숫자예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일단 얘가 루트 36은 제곱근이 사라져서 6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표현해도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이 6의 제곱은 제곱근 바깥으로 이동할 수 있어요. 바깥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냥 제곱근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도 제곱근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제곱근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도 제곱근의 바깥으로 이동해서 제곱근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는요? 자기 마음대로 나올 수가 있나요? 일단 나오려면 최소한 지수가 어떤 수여야 돼? 짝수여야 되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꼼짝없이 제곱근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그냥 제곱근을 끼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6이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서 혹은 6이 제곱근이랑 연산이 되면서 아마 이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거예요. 이 6의 제곱근이 제곱근을 만나면서 연산이 되면서 지수는 2로 나눠지면서 1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는 6으로 나와요. 근데 얘네들 사이에 애초에 연산기호가 뭐죠? 곱셈이에요. 그러면 나오면서도 연산기호가 바뀌니까 안 바뀌어요. 그치? 나오면서 얘가 갑자기 곱셈기호가 내가 나왔으니까 재수없으니까 나 플러스 할 이러면 사기꾼이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기호는 그대로 유지돼요. 그러니까 6 곱하기 이 루트 이제 루트 안에 제곱근 안에 숫자는 뭐만 남아있죠? 2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지수가 홀수인 아이는 제곱근 안에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얘는 6루트 2로 계산되고 더 이상 여기서 계산할 수는 없다. 근데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제곱인수를 제곱근 바깥으로 이동시키는 그러한 계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얘가 아주 중요한 이유는요. 왜 중요하냐면 이 제곱근의 사칙연산을 계산할 때 정말 중요해요. 보통 자 이제 사칙연산은 이야기를 원래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미리 이 질문이 나왔으니까 제가 이걸 살짝 던져서 얘기하자면 원래는 제곱근끼리의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요 이 제곱근 안에 숫자가 똑같은 i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만 들으면 얘는 계산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다만 여기에는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어떤 함정? 바로 이 함정. 그러니까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똑같을 때 계산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면요. 제곱근 안에 있는 이 숫자 중에서 지수가 짝수인 것들을 모조리 다 빼내고 남은 숫자들이 똑같을 때 계산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아까 루트 72는 6루트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얘는 6루트이야. 그럼 루트 8은요? 혹시 여기서 제곱수 보입니까?
안 보이는 소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얘는 소인수분해 뭐죠? 그렇지, 2의 세제곱이지.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설명을 고지국대로 그냥 그 문장 단어 자체로만 해석하게 되면은 아마 오류에 빠지게 될 거예요. 선생님, 지수곱을 쓸 때는 그대로 남아있다면서요. 그게 아니라 제곱수가 되는 아이는 모조리 빼내는 거예요. 즉 2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얘기는 6루트 2에서 얘를 지수가 짝수인 것끼리는 일단 2의 제곱으로 먼저 만들어요. 왜냐면 3보다 작은 짝수는 2가 있잖아. 그치? 거기다가 어떻게 해줘야 2의 세제곱이 될까? 그치, 2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제곱은 바깥으로 연산이 되면서 빠져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다시 봅시다. 요거는 제곱근 안에 숫자가 다르니까 연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다 이렇게 제곱인수 밖으로 빼내보니 얘는 제곱근 안에 숫자가 뭐예요? 둘 다 2가 되지. 그럼 얘는 계산이 돼야 안 돼요? 되겠지. 그리고 이거를 계산하는 거, 자, 되게 복잡하게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곱근이라는 기호지체를 여러분들이 많이 안 써봤거든.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랑 똑같아. 진짜 초등학교로 돌아간다. 초등학교 때는 네모라고 썼죠, 보통? 6네모 더하기 네모는 뭐예요? 네모가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7, 그치? 똑같은 원리예요. 6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루트 2가 몇 개 있다는 거야? 7개, 그래서 7루트 2. 그래서 이거는 7루트 2로 계산을 할 수 있다. 계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산을 할 수 있다. 이게 제곱근의 덧셈과 뺄셈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너무 속도가 빠른가요? 네. 6루트 더하기 2루트인데 그럼 7루트. 미안해. 배고파가지고 머리가 안 돌아가 슬슬. 그러니까 수업 때 되면 내 먹을 거 좀 사와. 농담이에요. 이거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하면 진짜에 수업 선생님이 먹을 거 사오래 이러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얘기 할 거면 내 이름을 이동근이라 얘기하지 말고 이동권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자, 여기서 이제 요거 계산되는 거 이해되시죠? 좋아요. 자, 그러면 제곱인수를 제곱근 바깥으로 빼낼 때 그때 지수가 짝수인 걸 생각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숫자에 대한 계산은 이제 좀 이해되시죠? 그러면 제곱근 안에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이렇게, 그렇지? 그러면 그냥 편하게 생각해보자. 요거 제곱근이랑 제곱이랑 있으니까 연산이 돼야 안 돼요? 되지? 그치? 그러면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었냐면 얘가 이렇게 되면서 그냥 바로 A라고 쓰고 싶지. 그치? 근데 이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를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왜?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지, 왜라는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왜 안 될까? 그렇지. 기가 막히네. 잘하는데? 그래서 절대값을 붙여야 된다. 즉 A가 음수가 돼버리면요, 여기에서 계산이 그냥 이렇게 절대값을 안 붙이는 순간 계산에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어 이것도 계산할 수 있는 건 맞죠? 근데 보통 이렇게 되었을 때 계산할 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제곱근을 먼저 계산하나요? 제곱을 먼저 계산하나요? 그렇지. 그러면 제곱을 계산하면 루트 9가 되죠. 그럼 루트 9를 계산하게 되면은 뭐가 되죠? 3. 그렇지. 즉 이 말인즉슨 만약에 얘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빼서 마이너스 3을 쓰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지. 근데 이게 실제 계산하는 순서를 그대로 지켜보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는 항상 음수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절대값이 붙으면서 여기서 나오게 된 개념이 바로 이거예요. 제곱근 A와 A의 제곱근의 차이점.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부호예요. 뭐라고? 부호. 자, 결론부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곱근 A는 부호가 항상 플러스예요. A의 제곱근은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돼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여 여러분한테 함정 문제를 많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주 틀린 것은 혹은 다음 주 보기 중에서 다른 것은 이렇게 나와서 제곱근 A 제곱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다 보면은 나중에 무조건 헷갈리거든. 근데 여기 앞에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얘를 계산했을 때 얘는 부호가 항상 뭐가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돼. 절대값이 없으니까. 그치? 플러스가 나와야 돼. 그러면 얘는 둘 중에 뭔가 위일까 아닐까? 위겠지.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게 구별하는 게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숫자에 대한 제곱근도 구해야 될 텐데 혹은 어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제곱근도 구해야 될 텐데 그거에 대한 부호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라는 걸 했을 때 제곱근 A라고 한다면 무조건 플러스야 되는 요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A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은 얘를 곱했을 때 얘를 똑같이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윤지야 값이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A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똑같이 곱했을 때 A가 나오는 거는 부호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지? 왜냐면 곱하게 되면 부호가 무조건 뭐가 나오니까 플러스가 나오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되고 얘는 플러스일 때만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책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6페이지에 있습니다. A의 제곱근과 제곱근 A의 비교. 그래서 뜻을 잘 이해해야 돼요. 뜻만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저거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들한테 외우라고 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시키냐면은 요거는 그냥 이 말의 순서를 그대로 수학으로 표현해봐 라고 하면 제곱근 A라고 하면 둘 중에 뭘 먼저 써야 돼요? 루트를 먼저 써야 되지. 루트 A 이러고서 끝. 앞에 마이너스 붙여 안 붙여? 안 붙여요. 그러면 얘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반대니까 바로 알겠지? 그치? 아 모르겠네. A의 제곱근은 얘를 제곱해서 A가 되는 수여야 되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실의 제곱근은 뭐여야 됩니까? 실의 제곱근은 쟤를 두 번 곱해서 숫자가 몇이 나와야 돼요? 어디서부터 흐름을 놓쳤죠? 윤지가 한번 얘기해 볼래요? 그러면 7의 제곱근은 뭐가 됩니까?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왜요? 루트 7을 두 번 곱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7이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7을 두 번 곱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그렇지. 그래서 7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7이에요. 제곱근 7은요? 제곱근 7은 뭐야? 호나? 그러면? 잘 모르겠네. 제곱근 7은 뭐가 나와요? 루트 7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중에 제곱근 7이라고 한다면은 플러스만 생각하시면 된다. 요거 지금 만약에 지금 당장 잘 이해가 안 된다고 치면은 항상 제곱근 A는 절대값을 붙였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이 말 뜻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해도 되고요. 혹은 그냥 부호가 무조건 플러스여야 된다라고 외우셔도 돼요. 그냥 어떤 거든지 상관없긴 합니다. 다만 뭐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계속 이거에 대한 뜻은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6페이지에 그 뜻에다가 어떻게든 표시는 좀 해주십시오. 6페이지 표에 뜻이 적혀져 있죠?
표시는 어떻게든 해주세요. 얘네들이 다르다라는 거를 계속 알고 있어야 해요. 어떻게 설명을 좀 해줘야 될까? 일단은 제가 선택할 방법은 계속 그냥 반복해서 설명하는 걸로 그냥 선택해볼게요. 네. 아마 내가 귀에다가 때려놓으면 언젠가 이해가 되는 순간 오겠지? 그치? 안 되면, 혹시 뭐 모니콜 같은 거 합니까? 모니콜 같은 거 하면 내가 녹음해서 줄게. A의 제곱근은 플러스 마이너스다. 제곱근 A는 플러스다. 이렇게 모니콜 해줄게. 녹음시켜. 그러면은 언젠간 지쳐서 외우게 되지 않을까? 아이고. 그렇죠. 만약에 네, 뭐 언젠가 뭐 이해는 나려겠죠. 지금 당장은 막 그렇게 꼭 이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1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요. 10페이지로 넘어갔을 때 그때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해서 2번 보이십니까? 2번 루트 a제곱의 성질이라고 해서 루트 a제곱은 절대값을 붙인다. 왜냐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음수일 때도 양수인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에는 제곱근 x 즉 항상 양수여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뒷받침되는 설명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음수인 거 음수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 잘 하셨잖아요. 그치? 일단은 거기 포인트까지만 잘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윤지는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포인트만 잘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솔직히 2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문자가 들어가 있을 때도 양수여야 한다. 이거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곱근의 대소 비교에 대한 부분부터 좀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제곱근의 뜻부터 이야기를 하면서 제곱근 중에 누가 더 크냐 혹은 얼마나 작냐 크냐 작냐 이것이 이제 대소 비교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수학자들은 이제 사칙 연산도 하고 대소 비교도 한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어떤 숫자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2하고 7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네들은 대소 비교 되죠? 그치? 누가 더 큽니까? 7. 그치? 그러면 이제 루트 2하고 루트 7은 어떻게 비교할 것이냐? 보통 이게 얘네들을 비교할 때는 가장 대소 비교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원래 차이를 빼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곱근일 때는 이 제곱근의 뜻이 아까 뭐였습니까? 얘를 두 번 곱해서 소나 얘를 두 번 곱해서 몇이 되어야 된다? 2가 돼야 된다. 그치? 그럼 얘는요? 두 번 곱해서 뭐가 돼야 돼요? 7이 돼야 돼요. 자, 어떤 숫자 x를 두 번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와 그 다음에 y를 두 번 곱해서 나오게 되는 숫자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얘가 얘보다 더 커요. 그러면 두 번 곱해서 두 번 곱하기 이전의 숫자도 어때야 돼요? 더 커야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루트 안의 숫자가 누가 더 크냐고 비교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는 여기까지만 넘어갈게요. 이해되는 거 맞나요?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중에 누가 더 큰지만 비교해보면 된다. 즉 루트 2하고 루트 7 중에 2하고 7만 비교해보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그렇지 얘가 더 크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게요. 누가 더 커요? 그렇지. 누가 더 커요? 모르겠어요. 음수는 예를 들어 누가 더 커요? 그치. 음수 같은 경우에 절대값이 작을수록 큰 거지. 밖에 안에 있어도. 그렇지. 얘는 안에 있어도 애초에 여기는 누가 더 크니까.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를 붙인다는 얘기는 이렇게 되면서 부등호의 방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안에 들어있어. 안에 들어있어도. 왜냐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보통 이렇게
얘네들은 원래 양수니까 0보다 큰 건 맞지? 그러면 0부터 루트 2만큼 떨어진 거리하고 0부터 루트 7만큼 떨어진 거리 중에 누가 더 길어요? 그렇지. 그 말인즉슨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치 유지야? 대놓고 자네? 죽여버려. 너희들 자면 나도 잘 거야. 야! 나도 좋아. 그래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중에 누가 더 0에서 멀리 떨어졌어요? 그치. 그러면 누가 더 작다는 얘기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거 보자마자 당연히 엥? 할 거예요. 하지만 원리는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원리 항상 기존에 배웠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생각하세요. 단지 차이점은 루트가 있냐 없냐예요. 제곱근이 있냐 없냐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는 항상 똑같아야 되는 거고요. 어떤 기호나 어떤 새로운 숫자가 들어간다고 해가지고 수학적인 원리나 체계가 다 바뀌면요, 그거는 수학이라고 할 수 없어요. 항상 수학자들이 제일 고심해서 연구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자연수, 정수, 유리수에 대한 계산 체계나 전체적인 수의 체계를 무리수라는 아이가 들어와도 바뀌어지냐 안 바뀌어지냐 그거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단 말이야. 근데 조금이라도 바뀌잖아. 그러면 수학자는 인정 안 해. 대신에 이것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그때부터 수학자는 인정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숫자를 배울 때마다요, 이 숫자에 대한 체계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 그렇죠? 이거 뭐예요? 핀인가요? 아니면 나들인가요? 핀이에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윤재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번 또 듣느라고 피곤한 건 알겠는데 대놓고 자니까 내 마음이 좀 속상하네요. 그렇죠? 알았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제곱근에 대해서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일단 그냥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은 건너뛸게요. 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쉽다라기보다는 이 부분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건너뛰고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소 비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제 사칙연산에 대한 부분이에요. 즉 숫자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사칙연산의 경우에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이잖아. 그치? 근데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곱셈 나눗셈, 특히 제곱근에서 곱셈 나눗셈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찍었던 영상 이런 부분이나 아니면 제가 영상 말고 직접 설명해 드린 부분은 모든 경우를 다 하나하나 촘촘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되게 긴 거고요. 결국에는 곱셈이랑 나눗셈은 이게 핵심이에요. 어이가 없죠? 옆에서 대놓고 자는 거니까 어이가 없죠? 자, 곱셈은 결국에는 루트 안에 있는,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곱하고 루트를 씌워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단, 제가 이거 꼭 주의하라고 했어요. 혹시 영상을 봤다면 아마 체크를 했을 텐데 여기서 이렇게 된다는 건 이해되십니까? 그냥 이게 그냥 계산이 된다 이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조건이 꼭 있습니다. 뭐가 있죠? 그렇지. 기가 막힌다. 그러면 나눗셈도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얘를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일 거지. 그치? 그러면 얘는 전체 루트에서 b분의 a를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여기서는 둘 다 양수여야 하고요. 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죠. b가 0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0이 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b가 0이 되면 근데 루트 a를 0으로 나눈다는 얘기지. 그치? 0으로 나눈다는 얘기는 어떤 수를 0으로 나누는 거는 무리수든 유리수든 정수든 자연수든 어떤 자연수를 0으로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유리수도 안 되죠. 무리수도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지. 만약에 무리수인데 0으로 나왔을 때 어떤 숫자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수학에서 대출해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걔는 인간이 아닌 거야. 마치 소신에 들고 있는 윤지처럼. 그래서 한 번만 더 들면 이제 대출시켜버릴 거야 이 자식아.
나 진짜 나 지금 1분마다 자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게 졸려? 몇 시에 잤어요 어제? 왜? 뭐 하다가? 잠이 안 와서? 뭐 걱정거리가 있나요? 뭐 진로 걱정이에요? 연애 걱정이에요? 그런 거 아니지, 그치? 뭐 엄마 걱정이 돈 안 준대요? 그거 아니지? 근데 이제 자꾸 그렇게 솔직하게 내가 걱정거리 만들어줄게. 내가 아니면 어머님한테 말씀드려서 어머니 윤지가 작아졌고요, 그 용돈을 조금 일주일 동안 끊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주 그냥 한 2시쯤에 자겠다, 그치? 자, 그래서 곱셈하고 나눗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얘가 돼야지만 덧셈하고 뺄셈을 할 수 있는데, 덧셈하고 뺄셈 아까 살짝 얘기했어요. 덧셈하고 뺄셈은 기본적으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어떤 숫자들끼리 같을 때만 덧셈하고 뺄셈입니다. 근데 단수가 같을 때가 아니라 얘를 이용해서 제곱수가 들어갔으면 바깥으로 빼내줘야 돼요. 그치? 갑자기 왜 얘를 이용하냐? 자, 여기서 요거 볼게. 만약에 A가 라지 A의 제곱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인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된다는 얘기는 반대로 해도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내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소은이가 내 학생이라고 해서 내 학생이 소은이가 아니다라는 거 아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똑같은 거지. 그치? 그럼 요거는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절대값이 돼야 돼요. 그치? 죽여. 하지만 A가 양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라고 되겠지. 그러면 A 루트 B가 되면서 마치 아까 했던 것처럼 제곱은 바깥으로 빼내는 거랑 똑같은 느낌인 거죠. 얘가 돼야지만 여기 안쪽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남겨둘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덧셈과 뺄셈을 진행한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쭉 살펴냈다면 혼합 계산 쪽을 봐야 할 거예요. 44페이지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44페이지 5번입니다. 못 찾으시는 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5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뭐 속되게 말하면 진짜 지랄 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네. 그들이 뭐라 어이가 없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루트 80 더하기 뭐 나누기 뭐 얘 빼기 여기 또 나누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무리수여도 숫자의 계산 방식은 똑같아야 돼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제가 지난번에 많이 빠졌는데 영상을 봤다면 아마 보통 기본적인 순서를 말씀드렸어요. 기본적인 순서는 뭐부터 한다? 뭐부터 한다? 괄호부터 얘기한다. 괄호. 그치? 그냥 얘들아 우리 무리수 말고 숫자로 계산 생각해봐. 숫자가 막 이렇게 적게 섞여 있어. 뭐부터 계산해? 괄호부터 하자니? 아니요? 아 너희들 마음대로 계산하니? 이야 역시 대단한 수학자 없었네. 제가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지혜를 주시오. 자 앞으로 저희 장군 수학 이름을 장군이 아니라 뭐라고 볼까? 윤지 소원이면은 뭐 윤소학번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괄호부터 계산하잖아요. 괄호 계산에 뭐 계산하죠? 거듭제곱. 생각나죠? 생각은 나는데 바로바로 대답이 나오지 않는 본인들의 그 생각이 이제 조금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거듭제곱 한다. 그다음 뭐예요? 그렇지, 곱셈 나눗셈.
그 다음 뭐예요? 그렇죠. 덧셈 뺄셈. 원래 곱셈하고 나눗셈은 짝꿍이고요. 덧셈하고 뺄셈은 짝꿍이잖아요. 그러니까 곱셈 나눗셈 덧셈 뺄셈 이렇게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보면 그러면 그 얘기에 따르면 괄호 있습니까? 거듭되고 있어요. 그럼 뭐부터 할 거예요? 그렇지. 얘부터 진행한다는 거야. 그럼 얘를 보면 이렇게 되고 나눗셈 있을 때에는 곱셈을 하면서 역수로 취해줄 수 있죠? 여기까지 괜찮죠? 좋아요. 그리고 그냥 앞에는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아직 숙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천천히 해본다는 얘기는 풀이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길다라고 느끼면 오케이야. 그러면 길다라고 느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치? 그 줄이는 방법을 계속 연습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거 한 3줄이면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냥 순서대로 쭉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2 루트 3분의 루트 60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조금 알아둬야 되는 무리수만의 특별한 계산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분모에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루트를 없애줘야 해요. 그것이 분모에 유리합니다. 그거는 영상 맞나요? 분모에 유리함? 영상 본 거 맞죠? 혹시 보다가 막 2배속 빨리 감기고 이런 거 한 거 아니죠? 근데 나라도 내 영상 보면은 한 5배속 빨리 감기 할 것일 것 같아. 그러면은 1시간 20분이 몇 분만 남았냐? 24분? 이렇게 끝나네. 자, 루트 a분의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스파이야. 자, 루트 a분의 1 있으면은 보통 분모의 유리하는 분모의 루트를 없애는 걸 얘기해요. 분모의 루트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 해주면 되죠? 루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미안합니다. 루트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제곱근의 정의 생각해봐. 제곱을 하면 되잖아. 그치? 아까 루트만에 제곱이 들어갔을 때 연산돼서 사라지잖아. 그치? 뭐가 그렇게 신났을까요? 아니 이게 뭐 재밌어? 아니 뭐 물론 나도 내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수학이 재밌구나. 고맙습니다. 이거 월요일 할 때 수업 시간에 수학이 재밌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제곱한다는 얘기는 여기에다가 루트 a를 곱한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럼 여기다가 똑같이 루트 a를 곱해줘야 되면 이 분수의 원래 크기가 그대로 유지되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분모에 4를 곱하면 그냥 분모에만 4를 곱하면 2분의 1이 8분의 1이 되지. 2분의 1과 8분의 1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잖아. 그러면 얘랑 똑같이 하려면 분수에 대해서 곱해줘야 되는 거야? 4를 곱해주면 똑같은 걸로. 그러니까 이 분수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분모에 루트만 없애주고 싶은 거야. 그러면 얘를 루트 A, 루트 A를 똑같이 곱한다. 그래서 A분의 루트 A를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분모의 유리화 중에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 단계는 그 다음 단어 배우면서 진행할 겁니다. 왜?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줄 알아요? 그 다음 단계 배우기 싫나요? 왜? 이상한 소리 거 있어. 이상한 소리 거. 어디? 그것 때문에 먹고 있는 거야 계속? 방귀키지 마. 자. 좀 빠진다 진짜로. 오, 야, 좋아요. 자, 그러면 얘 뭐가 하면 되죠? 분모에? 분모에 몇 개면 되죠? 뽑으면 돼요? 그렇게 있죠? 얘들아, 뭐 곱하면 돼. 소나? 뭐 곱하면 돼? 1루트 3분의 루트 6 뭐 곱하면 돼? 그렇지.
그러면 여기도 루트 3을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앞에 거는 그대로 쓰게 되면서 여기는 이 루트 3의 루트 3, 루트 3을 루트 3 곱한 거예요? 그렇지. 여기. 얘는 루트 60의 루트 3이면 루트 180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 시작하면은 숫자가 큰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조금만 바꿔볼게. 자, 루트 3, 루트 3 곱한다는 건 알겠는데 루트 60에서 60이라는 숫자에 제곱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60을 소인수분해해야 되겠지? 2, 30, 2, 15, 3, 5 해서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뭐야? 제곱수가 있어야죠. 있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트 60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80에서 루트 5 분의 5 빼기 2 루트 3 분의 2 루트 15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시죠? 그러면 약분하면서 이때 루트 3, 루트 3 곱하기는 조금 더 편하겠지. 그러면 루트 180을 생각하는 것보다 루트 40을 생각하는 게 좀 더 낫겠죠. 그쵸? 근데 얘도 보면은 루트 40으로 한다는 얘기는 애초에 15가 3 곱하기 5잖아. 그러면 3을 곱하게 되면 3의 제곱이 되면서 3루트 5로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얘 루트 3을 루트 3 곱했을 때 얘는 3이지. 3분의 3루트 5야. 그러면 3 약분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뒤에 있는 가장 마지막 숫자는 루트 5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눗셈 했고요. 앞에서부터 플러스 빼기 이제 다 해주면 되겠죠? 플러스하고 빼기를 할 때에는 더하기하고 빼기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루트 안의 숫자가 똑같은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제곱수는 다 빼준다. 그렇지? 그래서 루트 80도 제곱수는 다 빼주는 거예요. 조금 빨리 할게요. 5로 하면 16입니다. 16이 제곱수잖아? 몇의 제곱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루트 5분의 5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한다고? 유리화한다. 그러면 분모 문제 어떻게 한다? 루트 5를 곱한다. 그러면은 플러스 루트 5 곱하면 분모는 뭐 돼요? 그렇지. 분자는 그렇지. 5. 그래서 약분되죠. 그 다음에 뒤에는 루트 5만 남았었지? 마이너스 루트. 그래서 4루트 5 더하기 루트 5 빼기 루트 5에서 뒤에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4루트 5가 된다. 라는 것이 이 문제의 계산풀이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제가 조금의 다른 스킬들을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거 한 번만 설명하고 그거는 윤지는 이해했죠? 소문이도 이해가 돼도 좋고요. 안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방법부터 쭉 연습하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계산 이것도 제가 되게 조금 간결하게 쓴 게 있거든요. 원래는 이거 하나하나 더 쓰려면은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꽉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 문제를 풀 때마다 다 꽉 채워서 풀 겁니까? 귀찮지, 그치? 여러분들의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저거를 줄여서 푸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결국에는 자, 요거예요. 이제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되냐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했던 순서에서 기본적인 골자만 유지하고요. 루트라는,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아이템은 추가되는 연산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루트 안에 있는 제곱인수를 바꿔서 빼내는 거. 이거는 루트가 없을 때는 굳이 그 작업을 해도 돼요, 안 돼요? 할 필요가 없지. 그치? 두 번째, 분모의 유리화. 이것도 루트라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네 두 개는요 기본적인 골자 안에서 그냥 마음대로 바꿔서 먹다는 얘기야. 그리고 분모의 유리하면요 솔직히 약분으로도 해결이 가능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일단 여기 제곱인수 바꿔서 빼내는 건 쉽죠? 그러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얘는 4루트 5였어요. 그 다음에 얘는요 원래 뭐 해야 돼요? 유리화해야 되지. 분모 문제 루트로 곱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제곱근의 곱셈 기억납니까? 기억납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AB인 거.
그 계산 방식이 이해되죠? 그러면 얘는 5라는 걸 볼게요. 이거는요. 요거예요. 그치? 거기에 루트 5를 나눈다는 거. 그러면 무리수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똑같은 숫자가 분모 문제 있으면 약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이거 유리하고 바로 약분을 쓴다. 원래 유리화 해가지고 나오게 된 게 이거였잖아. 근데 유리 안 하고 바로 이렇게 그치? 제곱근의 곱셈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면 요것도 루트 60으로 역수를 취해서 하게 되면 요건데 루트 60은요 이거죠. 루트 3에서 루트 2로 곱하면 루트 60이 나온 거지. 제가 왜 이렇게 쪼개는지 이해돼요? 뭐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렇지. 이렇게. 그러면 이 루트 20은 제곱수를 바깥으로 빼내면 얘는 4 곱하기 5예요. 그러면 몇 루트면? 그렇지. 그러면은 2하고 2하고 또 약분해서 보여요? 아까 얘값 뭐였어요? 그치. 그러니까 유리아를 안 써도 되고요. 쓰고 싶으면 써라. 안 써도 된다. 다만 마지막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답변이 예를 들어 루트 3분의 7이 나왔다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때는 무조건 유리아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까지 여러분들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수학에서 이제 앞으로 계속 무리수 쓰게 될 거거든요. 무리수에 대한 답변이 나오게 됐을 때 저런 꼴이 나면은 저대로 답을 쓰면은 무조건 틀렸다고 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모에 유리화는 하는 방법은 알아두되 그거에 대한 이 유리화를 하는 순서나 아니면은 얘를 할지 말지에 대한 중간적인 계산 과정은 여러분들이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럴 때 좋더라 혹은 이럴 때는 쓰면은 계산량이 너무 많아지더라 이거는 연습을 통해 본인들한테 맞는 방법대로 계속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아주 훌륭하고요. 혹은 이렇게 풀지 않고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도 괜찮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아주 괜찮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해도. 그래서 지금 일단 윤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이 없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소문이는 당연히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질문이 없거나 질문이 많거나 혹은 아예 이해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한번 쭉 종합적으로 말씀드려봤고요. 혹시 여기까지 했던 것 중에 질문이 있습니까? 네. 떠들고 춥고 아주 그냥 말이라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까지는 한번 뭐 어렵다고 하는 문제는 아니면 진짜 그때 설명 듣기 전까지는 못 풀었다 하는 문제가 있으면 그거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몇 번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해봅시다. 혹시 제가 서술형 문제는 숙제로 됐나요? 45페이지? 아 그것도 숙제로 됐어? 아 그러면 뒤에 46, 7도 제가 됐나요? 47초까지? 48페이지를 내가 안 됐구나. 아 48페이지 바로 하면 어려울 텐데. 정답 48페이지 한번 보자. 48페이지 한번 볼게요. 48페이지에 1번 한번 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지금 혹시 문제 이해는 다 되십니까? 좋습니다. 지금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가장 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에요. 이때 색종이 A의 넓이는 6이다 라고 되었습니다. 다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러면 가라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를 알면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A 곱하기 A가 몇이라는 거야? 6이라는 거야. 그러면 A의 제곱이 6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이 A라는 숫자를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얘가 바로 제곱근의 정의에 따라 나오는 거지. 좋아요. 그 다음에 B는 한 변의 길이는 색종 A의 루트 3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곱셈을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B의 한 변의 길이는 루트 6에다가 루트 3을 곱한다. 그러면 요거를 풀면은 루트 몇일까? 8. 그치. 루트 18인데 그 18이라는 숫자의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면 되는 얘기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그러면 그거를 바깥으로 빼내면 몇이죠? 그렇지. 잘했어요. 혹시 암산되나요? 소은이도? 안 되면 천천히 보시면 돼요. 아마 윤지는 기존에 배웠던 것들이 쭉 있기 때문에 되게 연습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루티. 삼루티 혹시 지금 풀 때 나오나요? 좋아요. 그러면 색종이 C의 넓이는 B의 넓이의 3분의 5배다. 자, 그러면 B의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B의 넓이는 결국에는 3루트 2에다가 3루트 2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3, 4 곱하면 9고 루트 곱하면 2니까 18이에요. 그러면 C의 넓이는 18에다가 3분의 5배를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돼서 30이 될 겁니다. 그러면 C의 넓이가 30이니까 한 변의 길이는 루트 30이 되겠죠. 혹시 이런 데는 아니면 괜찮아요? 아우, 좋아요. 잘 이해했네. 그래서 루트 30 같은 거 답 쓸 때 원래 30 안에는 제곱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곱수가 없다라는 걸 확인하고 앉아야 되는 루트 30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풀이도 살짝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넓이가 3분의 5배가 됐다는 얘기는 이거 앞에서 보면 진짜 웃기는 건지 알아? 그냥 기지개 피고 난리 났어 그냥. 자, 넓이가 3분의 5배가 됐다는 얘기는 길이는 몇 배가 됐다니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우리가 넓이는 길이 곱하기 길이지. 그치? 근데 얘네들 마침 정사각형이잖아요. 그러면 이쪽 길이가 만약에 예를 들어 2배가 됐어. 그러면 세로 길이는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 그럼 길이는 배수가 똑같은 배수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넓이가 3분의 2배가 됐다는 얘기는 길이는 각각 예를 들어 x배가 됐다고 했을 때 이 x배가 2번이 되는 게 3분의 2배가 되는 5배가 되는 얘기지? 이거 이해돼? 이해되고? 이해되고? 그치? 그러면 x는 여기다가 뭘 주면 돼요? 루트 3분의 5배가 됐다는 얘기 되겠지. 그럼 우리는 지금 원래는 B의 넓이를 구하고 C의 넓이를 구해서 여기다 루트를 시작하면은 이제 길이가 루트 3분의 5배가 됐다는 걸 통해 이 3루트 2에서 루트 3분의 5를 그냥 곱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길이가 루트 3분의 5배가 됐다는 거가 이해됐지? 자, 무리수라서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은데 만약에 길이가 2배가 됐다. 여기 길이에서 2배가 됐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얘가 뭐 할 거예요? 곱하기 2 할 거지. 길이가 루트 3분의 5배가 됐어. 뭐 할 거예요? 저희가 예? 곱하면 되겠지. 그 얘기가 뭐야? 이해됐네? 좋아요. 지금 내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이해는 됐는데 수긍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맞나요? 수능하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그 이유까지 맞춰볼게. 얘에서 얘 곱하기 싫어. 맞나요? 아닌가요? 그랬는데 한번 해볼게. 어차피 요렇게 해도 되고요. 요렇게 해도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꼴 보기 싫어. 그치? 그런데 뭘 할 거냐면 결국에는 루트에 루트를 곱셈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하면 돼요. 그치? 그러면 약분되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써있을 때는 정답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우리는 뭐 해준다? 분모에 유리화를 해준다. 이 3분의 루트 3분의 10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나요? 이해 안 돼요? 안 되죠? 되나요? 자, 이해된다면 아까 소리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무리수의 나눗셈에서 나온 거야. 원래는 이거지. 그치? 근데 얘를 한 번에 계산하고 나중에 루트 씌워야 되는 거잖아. 루트 3분의 10은 루트 3분의 루트 10인데 앞에 3 쓰면 얘 분자 3 쓰고 이해됐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여기다가 루트 3만 곱하면 되겠지. 여기다 루트 3만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3, 루트 3, 루트 3 약분돼서 루트 30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넓이를 통해서 길이를 구해도 되고요. 아니면 길이가 몇 배가 되냐를 계산해서 바로 구해도 된다. 그 방법으로 풀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곱분표입니다. 제곱분표 읽는 거 혹시 두 분 다 기억나십니까? 소은이 기억납니까? 좋아요. 그러면 2번은 지금 한 번씩 풀어보십시오. 2분 드릴게요. 예를 들어 해발 10m라면 루트 126km까지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발 고도에 따라서 루트 12.6h만큼 볼 수 있다. 그럼 해발 40m면 h가 몇이라는 거야? 40이라는 거지? 한번 해보세요. 배고파. 됐네? 아직 안 됐어요? 소인 됐네? 아, 오케이. 좋아요. 일단 정답은 22.45km입니다. 나오네? 오, 기가 막히는데. 자, 우선 문제는 이해됐어요. 아까 뭔 말이야 했는데. 이해됐나요?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좋아요. 자, 이번 문제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 사람이 Hm라는 어떤 높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산이 이렇게 존재했어.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거지. 그렇지? 기억자? 네, 기억해. 자, 그럼 여기 있을 때 당연히 이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사람이 보게 되는 이 거리가 멀어지겠지. 그치? 그럼 이 사람이 쭉 보게 되는 이 거리에 해당하는 바로 이 부분이 몇이라는 얘기냐면 루트 12.6h라는 거야.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h에다가 12.6을 곱한 다음에 거기다 루트를 씌운 그 길이만큼 보인다는 얘기야.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여기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길게 보이겠지. 그럼 여기다
여기다 곱하면 곱할수록 이 거리가 어떻게 될까? 더 커지겠지.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이 서 있는 높이가 몇 미터라는 문제에서는 40m. 그치? 그럼 우리는 뭘 계산하면 돼요? 루트 12.6에다가 40 하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좋아요. 문제상황 이해되니 윤지야? 그렇게 했는데 좋아요. 삐지지 말고요. 수학은 삐진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MBTI에서 T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 보면은 결국에는 126에서 4를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루트 504를 계산하는 얘기죠. 이렇게 잘 나왔나요? 좋아요. 그러면 제곱분표를 통해서 504를 읽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제곱분표 숫자에 504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다 5점 몇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얘를 바꿔야 돼. 즉 5점 몇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얘는 5.04로 바꿔놓고 여기 있는 이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려면 이 루트 안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똑같습니까? 그렇지, 100을 곱해야 똑같지. 근데 100은 제곱수의 아니에요. 제곱수지. 그래서 바깥으로 빼면 10루트 5.04가 된다. 그럼 5.04는 있어요, 없어요? 이 표에 있지. 어디 있어? 세로축에는 5.0, 가로축에는 4. 그래서 5.04는 2.24. 그렇기 때문에 얘가 2.24고요. 여기에다가 10만 곱하면 된다. 그래서 22.45km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혹시 이렇게 풀었나요? 오, 어떻게 풀었냐? 어떻게 풀었어요? 한번 얘기해보세요. 이 풀이는 이해돼요,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제곱분표 문제는요, 솔직히 제곱분표 읽는 건 쉬워요. 그치? 읽는 건 쉬운데 그 제곱분표 활용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읽는 거는 솔직히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데 그냥 표에 있는 거 그냥 가로축, 세로축 맞춰서 읽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제곱분표에서 일부러 그래서 뭐 주냐면요, 지금은 루트 5.04 주잖아. 헷갈리게 루트 5.04는 2.245이고 루트 50.4는 예를 들어 21.1이다.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줘요. 그러면 보면은 루트 504를 구할 때에는 지금 위에 걸 썼죠. 아래 걸 쓰면 왜 안 되는지 이해해요? 이해됐나요? 왜 안 돼요? 자, 그럼 제가 얘기해 볼게요. 아래 걸 쓰면 왜 안 되냐면요, 루트 504를 만약에 얘를 이용했을 거면은 얘는 여기다가 10을 곱하는 거랑 똑같지. 이 10이 제곱수의 아니에요? 아니지. 그럼 이 바깥으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빼기 때문에 만약에 얘를 이용하려면 루트 10의 값도 줘야 돼. 그치? 근데 얘를 지금 바깥으로 빼낼 수 있는 이유는 100이 제곱수를 빼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합력합니다. 그리고 보기도 얘를 이용한 숫자, 얘를 이용한 숫자 섞어서 줘요. 그렇기 때문에 표정 일부러 썼는데 섞어서 주기 때문에 제곱표 문제는 단순히 제곱표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취사 선택을 해서 가장 효율적인 정보만 이용하여 답을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3번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일단 3번 문제 요거 암기해야 될 것 같네요. 4번까지 해주실까? 일단 3번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번은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요거 생각보다 문제 많이 나와 치면 돼요.
작년에도 중학교 3학년 올해구나. 올해도 나왔어요. 자, 우선은 3번 문제는 이해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문제 해석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지금 이 각각의 자는요, 길이가 어떤 규칙으로 표현이 되었냐면은 0부터 27이라고 해가지고 실제 이 길이가 27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0부터 27까지 여기에 나가는 길이는 루트 27 대 27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네?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자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헷갈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자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원래 일반적인 자에서 0부터 3까지 표현된다는 건 몇 cm라는 거야? 그냥 그 숫자 그대로 넣어내면 되는 거지. 근데 저 자는요, 숫자를 그대로 읽지 말라는 뜻이에요. 저 숫자에다가 뭐를 씌우라는 얘기냐면 루트를 씌우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해됐나요? 손아? 좋아요.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0부터 3까지라는 얘기는 여기는 얼마큼 돼 있다는 얘기야?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좋습니다. 이제 지금 위에 자하고 밑에 자가 0하고 3에 대한 이 길이가 똑같다라고 지금 이렇게 붙여놓은 거거든. 그럼 그때 이 x는 몇이냐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위에서의 루트 27이랑 똑같다는 거 이해되시지? 그러면 여기는 루트 27이고요. 이제 이 x 값을 구해야 돼요. 그럼 실제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몇이 될까요? 그렇지. 계산됐나요? 손이 계산됐고 윤지 계산됐어요? 계산할게. 응? 이렇게 해서 4루트 3 계산되죠. 그런데 그러면 4루트 3에 해당하는 이 x 값을 표현하려면 우리 자의 규칙이 있었죠? 루트 몇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4루트 3을 쓸 게 아니라 루트 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4루트 3이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x 값은 즉 4를 우리가 지금까지는 루트 안에 있는 제곱근의 안에 있는 제곱수를 바깥으로 빼낸다면 이번에는 안으로 집어넣는 반대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곱근 바깥에 4라는 숫자가 있으면 안으로 들어갈 때는 4의 제곱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48이 이 문제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제가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어떤 포인트가 어려운 거냐면요, 이해하는 거에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하는 건 쉽지? 그치? 아니야? 쉽지? 윤지야? 쉬워. 요거는 내가 너를 세뇌시킬 거야. 계산은 쉬워. 그래서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면은 여기 이렇게 넘어갈 때 헷갈리지 않아요. 즉 얘가 루트 x다라는 걸 이해할 때 헷갈리잖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문제를 잘못 이해하면은 x의 4루트 3을 쓰고 있어요. 그게 아니다. 뭐다? 루트 x가 4루트 3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혹은 요거 4루트 3이 루트 x다라고 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풀 때는 4를 루트 하나를 집어넣고 있잖아. 만약에 이 풀이 방법이 어색하다고 느끼냐면은 결국 이거 푸는 거거든. x를 구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제곱하면 돼요. 4루트 3 곱하기 4루트 3.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16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48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게 조금 더 편하시면 제곱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제곱하는 계산 자체를 조금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미안하다. 제곱하는 계산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안으로 집어넣는다라고 생각하고 풀어도 돼요. 괜찮죠? 좋습니다.
그러면 4번 문장 마무리 지을 수 있을까? 4번은 다음에 시간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생각했던 진도를 빼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원래는 뒤에 있는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좀 더 중요해서 종합적으로 쭉 정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새로운 단원이 인수분해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까? 없나요? 네, 좋아요. 그래서 잘 마무리 한번 해보시고요. 다음에 이렇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찍 주무십시오. 알겠죠? 네. 끝내겠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뭐 현행 숙제 묻는 거 있으면 현행 숙제 하셔도 좋고요. 혹시 뭐 오늘 TTS에서 어려웠던 건 있습니까? 왜 그러셨어요? 아, 일부러 짰죠? 야, 싫다. 째자. 이러면서? 응? 그래서 여기 밑에 올리브영 한 30분 더 골라야 된다. 그치? 아니야? 그러지 나한테도 넌지시 얘기해줘. 선생님 저 TTS 안 봐요. 내가 여기서 내일 나왔어.